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찾는지 다 배웠고, 그러면은 어떻게 빠르게 또 해를 구하는지,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대수적인 표현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프로 생각하는지까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작성. 뭘 먼저 주는 거냐면은 해가 나오고 x제곱의 개수가 나온 2차 부등식. 자, 우선은 x제곱의 개수가 1 말고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인데 대신 0보다 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0보다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여야 되고, 우선 x제곱의 개수 1이라는 거는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떤 x제곱인지 모르지만 ax의 제곱 이렇게 할 때 얘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서 0보다 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야. 그럼 어디야? 여기 부분이겠네.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부분, 는이 없으니까 작은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근이 알파와 베타,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a의 x-알파, x-베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고 a일지라도 이렇게 맨 앞에 a 빼주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컸을 때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a인데 0보다 작다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때 근이 알파에서부터 베타인 것까지는 어디예요?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럼 이때 a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 똑같은 해와 부등식이지만 x제곱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답이 작다가 답이 될 수도 있고 크다가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0보다 작은 부분은 웬만하면은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인 걸로 바꿔서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알겠죠? 여기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해가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이 상황에서는 x가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 부분이네. 그럼 여기를 책임지겠네.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a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에 대해서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해가 알파보다 작고, 그치? 베타보다 크다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를.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같은 2번이지만 a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은 부분. 이 0보다 작은 거는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작성까지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2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별표 3개 좀 쳐놓으세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1번. 최고창을 제일 먼저 뭐로 만들어라? 플러스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써먹는 걸 많이 연습하길 바래요. 이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겠지만 해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일 때마다 생각해서 푸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우리는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 어떤 a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가 나올 때 얘는 큰 부분이니까 날개요. 여기. 얘는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 가운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빠릅니다. 이해하고 빠르게 풀고. 여기 마이너스인 걸 쓸게요. 플러스일 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인 걸로 바꿀게요 하지 말고 차라리 마이너스로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서 푸세요. 알겠죠? 최고차항을 웬만하면 플러스로 만드는 게 좋다. 오케이. 2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겁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 1번 성립하기 위해서 즉 Y는 어쩌고 저쩌고가 Y는 0보다 항상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Y는 0이야. 얘가.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은 선생님 이것도 0보다 크잖아요. 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는 끝없이 그려지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모든 실수. 그래서 이런 뒤집어진 형태면은 우선은 모든 값에서 모든 x를 찍었을 때 그 y 값이 0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에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고요. a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값을 넣어도 0보다 항상 커. 오케이. 얘 넣어도 0보다 커. 얘 넣어도 0보다 커. 얘도 0보다 커. 근데 얘는 요 가운데 점을 넣으면 0보다 커요? 안 커요? 안 크잖아. 그치?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버렸고 그럼 얘는 완전 탈락. 근데 판별식을 보면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커요? 작아요? 얘가 크다고 해서 판별식도 큰 게 아니야. 얘는 작은 거야. 얘가 판별식은 0이고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왜?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판별식의 역할이 나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붕 떠있기 때문에 왜? 근이 없어야 되니까 붕 떠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게 두 개일 때 0보다 크고 한 개일 때 0이고 없을 때는 0보다 작거나 작다. 그래서 붕 떠야 얘가 Y는 요 그래프가 Y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래프가 크니까 판별식 커야겠네. 완전히 다른 거니까 왜 그런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나올 거예요 판별식. 알겠죠? 그럼 2번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크거나 같다니까 똑같이 A는 0보다 크고 대신 판별식이 얘까지 크거나 같다니까 0도 되잖아. 그래서 작거나 같다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뒤집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에 쓸까 그냥? 3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으려면은 이렇게 Y는 0이 있다고 칠 때요. 이런 그래프가 되면은 항상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이 돼야 되고요. 또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되고 요런 그래프. 배웠다시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밑에 있어서 작다가 아니야. 판별식은 여기 Y는 0과 만나는 개수로 따지는 거야. 얘는 0. 얘는 0보다 크다. 왜? 2점, 1점, 점이 없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AX의 제곱 얘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는 얘잖아. 작거나 같다는 안 되니까 얘. 그쵸? 그래서 얘도 대신 A가 0보다 작아야 되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마지막 4번.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 얘도 합체. 오케이?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판별식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거는 y는 요 함수와 y는 0에 합쳐서 하는 부등식인데 이 그래프가 얘보다 모든 실수에서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프가. 근데 이 그래프는 실근일 가지는 게 하나도 없으므로, 즉 y는 0과의 교점이 하나도 없으므로 판별식으로 봤을 때 0보다 작다. 이 판별식은 뭐냐면요, 2차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입니다. 얘네 둘을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그쵸? 근 혹은 근은 뭐야? 함수의 교점. 교점이 없어? 그럼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이런 두 개의 조건이 있고요. 같다가 들어갈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까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참고에도 별표 하나 칠게요. 참고.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은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은 얘가 성립했다 이거야. 성립을 안 했으면 좋겠어. 즉, 내가 잘 보세요. 1번에 대해서 어떤 값을 넣어도 0보다 큰 게 없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의 반대를 뭐 써주면 돼?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잘 보세요. 요거 예시로 한번 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 1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요거, y는 0보다 큰 부분의 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이쪽에는 오지 마.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자, 부등식은 크다, 같다, 작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크지 마. 작거나 같은 건 오케이. 얘를 구해. 그래서 뭘 구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같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면 돼? 작은 거를 구하면 그게 같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은 게 없어? 그럼 작은 것만 해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작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치? 예를 들어 작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크거나 같은 것까지 같이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반대는 이게 안 되면 크거나 같은 거. 얘는 이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럼 뭐야? 큰 거. 여기만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네. 여기도 안 되니까. 여기 큰 것만 구해줘.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개념 체크 1번. 해가 다음과 같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럼 작은 부분이네. 0보다. 그래서 x 플러스 3, x 빼기 2가 0보다 작아. 1 개수 써주고. 자, 얘는 요런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커? 여긴가 보다. 그럼 큰 부분이네 라고 알 수 있고요. x 플러스 1, x 빼기 4가 0보다 크다. 는이 둘 다 없었죠? 근데 여러분 바로 알 줄 알아야 돼요.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네? 모여있어? 작은 거. 날개야? 큰 거?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죠? 모여있으면 작은 거, 날개를 하고 있으면은 큰 거. 오케이? 좋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럼 필수예제 4번 봅시다. 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요거의 해가 요거라고 나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배워봅시다. 자, a,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b가 0보다 작은데 두 가지로 풀어줄게요. 두 가지. 오케이? 자, 1번 방향은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야. 그쵸? 그러면은 자, 1번은 뭘로 한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먼저 만들어준, 앞에서 배웠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만들어주면은 그냥 만들어줄게요. 1에 x 플러스 2, x 빼기 1 이렇게. 왜? 마이너스 2,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얘가 좌우로 벌어져 있습니다. 날개 모양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로 가야 되니까 최고창인 A를 맞춰줄 거야. 2단계 최고창을 맞춰줄 겁니다. A를 맞춰줄 거예요. 2단계 해줄까? 써줄까? 1단계 x제곱 개수가 1인 부등식 만들기. 오케이? 2번은 최고차항 맞추기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최고차항 맞추기. 근데 부호 조심. 부호 중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봐봐. x제곱이 얘 전개 먼저 해볼까요? 헷갈리지 않게.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그치? 그럼 얘는 x제곱이 0보다 큰 쪽에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2번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 이 a를 곱해줄 거야. a를 곱해줬더니 a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2a 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건 0보다 커? 작아? 작아. 0보다 작아. 근데 얘는 커. 그럼 이 a를 곱할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0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부호까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어때?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이 방법이 그냥 규칙처럼 풀면 되는 가장 편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 1인 부등식을 만들고 최고차항을 맞춰가지고 부호를 잘 맞춰서 항등식이든 그 다음 방법은 어떻게든 해본다. 요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봅니다. 2차 부등식 요거의 해가, 그치? 해가 봐봐,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저 해는 뭐야? 요 해는 좌우로 날개를 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즉 작은 부분이냐 큰 부분이냐를 볼 수 있는데 식이 작다야. 작은데 날개로 벌어졌다. 작은 부분에서 날개로 벌어졌다. 얘인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에 바로 x 플러스 2, x 빼기 1 작아야 되니까 이건 그냥 써주면 되지.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을 원했으니까 작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a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작다 크다를 요걸로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어차피 작다고 나왔기 때문에 요걸로 풀든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해서 요거로 풀든 편하게 푸실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좌우 날개가 0보다 크고 뭐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규칙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2번. 자, 2차 부등식 요거의 해가 요거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일 때 이것도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알려주면은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부분을 알고 싶은데 모여있다? 이 모양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 그래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a가 0보다 작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니 크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해봐도 됩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대로 1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찾습니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그리고 모여있으니까 개수 1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양수니까 이렇게 모여있구나 라고 해주고 얘 전개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다 얘를 얘로 만들려면은 a를 곱해줘야 되잖아. 최고창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곱하기 a 해주면요. ax의 제곱 플러스 5ax 더하기 6a. 부동의 방향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차에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어때? 작네. 그럼 곱해도 작은 거 유지되네. 유지.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의 형태로 알든 이렇게 식을 곱해가면서 방정식, 부등식에서 알든 어쨌든 이거 꼭 알아내야 된다. 근데 이게 뭐랑 같은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같잖아. 그럼 이게 a, 요게 b, 요게 c가 되겠네요. 오케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cx의 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빼기 a는 0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얘를 풀라는 거잖아. 그럼 다 a가 있으니까 a로 나눠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쉬운 게 만약에 a가 0보다 작았다면 부등식이 바뀌어야 돼서 좀 어려울 텐데 지금 0보다 크죠? 그래서 나누기 a를 해주면은 6x 제곱 플러스 5x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6, 1,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여기 천천히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6x 빼기 1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부분이요. 바로 알고 있으니까 양수네. 0보다 크거나 같네. 날개형이겠네. 얘가 0 되는 거 6분의 1, 얘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6분의 1보다 큽니다라고 바로 나와도 되고요. 저는 선생님 그래프를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좋아요. 마이너스 1, 6분의 1, 최고창 플러스 될 때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2차 분식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필수 예제 5번.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별표 좀 쳐놓을까요? 별표 2개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1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대. 그치? 0보다 크다. 그래프로 보면은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1번 조건. 여기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쓰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다. 2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기억해. 내가 크다고 큰 게 아닙니다.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실근이 없다. 예. 뭐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상관없죠. 오케이. a 플러스 오케이. 합격. 2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그렇죠? 요거니까 a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 이거 쉽죠?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봅시다. 2번은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선은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얘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조건이 뭐야?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는 1번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2번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돼. 같다가 없기 때문에. 그쵸? 짝수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짝수공식. b 다시는 a가 되고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의 a 빼기 5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0, 5 이렇게 됩니다.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문제에 따라와서 다음 뭐가? 부등식의 별표 하나 치세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이 부등호만 있으면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2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A는 0일 때랑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지금 방금 푼 것처럼 A는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까지 풀어. 그리고 이게 답 제출 딱 하고 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문제가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다면 밑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다면 A가 0인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A가 0이면 안 되잖아. 2차 부등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위에 문제에서는 뭐야? 그냥 부등식이야. 그쵸? 그래서 A가 0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 풀어낸 것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1번 A가 0이 아닌 게 되고요. 2번 A가 0이야. 0 넣으면은 0 더하기 0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이것도 다시 한번 쓰면은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맞지? 곱하기 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니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얘네는 뭐가 돼요? 0이 되고 5는 0보다 항상 크잖아. 그럼 A가 0이면은 x가 어떤, 즉 모든 실수여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헷갈리는데 0x제곱 더하기 0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은 x에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0이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인지 부등식인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문제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해라? 제일 먼저 문제에서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말 알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자, 필수예제 6번. 해를 갖거나 갖지 않을 조건이 주어진 2차 부등식. 자, 1번.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2ax 빼기 3이 0보다 크게 된 부분이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1번 봅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2ax 빼기 3이 0보다 커야 돼. 이게 해를 가져야 돼. 그쵸? 해가 있어야 돼. 즉 0보다 큰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요거 방금 배웠던 모든 실수에서에 대한 해가 아니야. 그냥 요 중에 하나라도 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해가 있기만 하면 돼. 있기만. 그래서 1번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가 A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도요. 여기도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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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밑에 그려도 언젠가는 올라와서 0보다 큰 부분이 생겨. 그치? 생겨. 그러면은 A가 0보다 클 때는 언제나 0보다 큰 부분이 A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언제나 0보다 큰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존재한다. 갖도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2번. A가 0보다 작아. 그럴 때는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자, 얘는 이 그래프라고 했을 때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예. 해가 아예 없다. 얘도 해가 있다 없다? 0은 있지만 0보다 크다니까 해가 아예 없다가 되는 거야. 그쵸? 해가 없다. 근데 얘는 요만큼이라도 있긴 하다.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0보다 큰 것까지 그려주면은 요거 얘도 큰 부분 있어? 가능. 큰 부분 있어? 가능. 큰 부분 있어? 가능. 얘는 여기 비워야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4개는 가능하되 얘네 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둘은 같도록 하는 거니까 요거와 요거를 찾아줘야 되세요. 이거는 합격.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만 가능.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얘네 둘이 왜 안 되는지 알겠지? 여기 위에가 없으니까 얘 해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따져주면은 A가 -3 또는 A가 0보다 크다인데, 조건이 뭐예요? 0보다 작을 때만 보고 싶어 였잖아. 이거는 불가. 그래서 얘만 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 합쳤기 때문에 A는 -3보다 작고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해를 갖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모두 그려보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그래서 그래프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이 판별식의 역할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프의 형태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2번 2차 부등식, 이게 해를 갖지 않도록,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2번 살리자. 아이 좋아. 2로 바꾸고 6x네. 이만큼만 살리자. 플러스 6x 빼기 a 빼기 10. 이게 0보다 큰 게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그럼 자, 1번 a가 0보다 클 때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자, 2번 a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자, 0보다 큰 부분에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돼. 얘 있어, 탈락. 얘 있어, 탈락. 얘 있어, 탈락. 얘는 아예 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가 없어야 돼.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다 탈락이야. 그쵸? 오케이. 이거 말고 또 쉽게 하는 거 배울 겁니다. 자,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돼. 있어. 탈락. 얘는 요거 채워져 있긴 하지만 괜찮아. 왜? 0이니까.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합격. 얘도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얘 둘을 구해주는구나, 요 범위에서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거는 반대로 뭐라 했다? 그치? 크다 일 때, 작거나 같다 일 때 해를 가지는 거. 그쵸? 맞아요? 이거 봐봐. 이거는 자, 해를 갖지 않아야 되잖아. 0보다 큰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있는 걸 해야 돼. 위에랑 좀 달라요, 뒤집을 때. 그래서 선생님 얘도 0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얘도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란 얘기죠. 위에 거는 그치? 해를 갖도록 가지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고른 거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근데 얘는 가지면 돼, 안 돼? 0보다 크면 안 돼. 뒤집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0보다 크다, 같다, 작다가 있을 때 얘가 안 되니까 오로지 얘만 있어야 돼. 얘만. 그래서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얘네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국어를 잘해야겠죠.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막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풀이법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0보다 큰 부분이 해를 갖지 않아야 돼.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럼 작거나 같은 것만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1번은 해를 가져야 돼. 갖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해라도 있기만 하면 돼. 요런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얘는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거 말장난에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구해야 되는 건지 조금이라도 있는 것까지 구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말장난 조심.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7번 별표 2개, 3개, 뭐 4개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3개만 칠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디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범위가 x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어떤 조건을 갖는지 일일이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2차 부등식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주어진 범위 1번 x제곱 빼기 6x 빼기 더하기 a제곱 빼기 7 이 0보다 큰데 범위는 0 x 5. 자, 여러분 범위가 나오면은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왔어. 얘 근 2개인데요? 근데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썼어. 그럼 근 2개가 돼? 안 돼? 안 되는데 판별식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범위가 나왔다? 그럼 판별식은 불가해요. 안 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일일이 구해야 되거든. 판별식은 모든 실수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우선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부등식이니까 크다 작다지.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요. 1번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어떻게 할 겁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더하기 a제곱 빼기 16 요거 돼서 자, 얘는 x 빼기 3 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16 0. 그럼 자, 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얘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딘지 모르니까 요거 y축은 못 그리겠고 이렇게 그려서 3일 때 어딘지 모르지만 a제곱 빼기 16이라는 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 빼기 16이야. 근데 이게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 그럼 원래 판별식 쓰면 되잖아. 0보다 작다. 근데 범위가 0부터 5야. 아이고 0 대충 이쯤 있겠죠? 0, 1, 2, 3, 4, 5 5.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고요. 다른 것들은 싹 지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큼의 범위에서 이만큼의 범위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전체가 커야 되니까 그 중에 최소값이 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야 돼. 0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3개 F0, F5, F3을 비교하는 건데 최소값은 어디다?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최고차이 개수가 크니까. 그래서 F3이 0보다 크다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렇게 최소값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판별식 안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3을 넣었을 때는 뭐예요? 최소값이 a제곱 빼기 16이니까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크다 해서 a 빼기 4 a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해서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서 4 마사 해서 저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범위가 있는 거 조심. 자, 2번도 여러분들은 별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완전 제곱식을 할 수 있는데 가운데 a가 나와요. a.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히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로 풀어줄 수 있지만 요 밑에 있는 방식 그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의 분리라고 해서 들어갈 거예요. 2번 x제곱 빼기 ax 플러스 3a 빼기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오케이. 됐고요. 범위는
마이너스 3 x 0 이렇게 됩니다. 얘가 성립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쨌든 밑으로 더 내려와 있어야 되고요. 그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우선은 요런 사이로 들어와야 돼. 요런 사이. 그치? 뭐 여기 끝까지 가도 됩니다. 0보다 작거나 하기 때문에 붙어도 돼. 붙어도 돼. 근데 우린 요만큼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위가 어디야? 쓱쓱쓱 마이너스 3 쓱쓱쓱 0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풉니까? 아까처럼 최대치수 구하면 되잖아요. 얘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가 뭐야? 빼기 ax 더하기 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 더하기 3a 빼기 27 이렇게 돼서요. 얘는 x 빼기 2분의 a의 제곱 뭐 빼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2분의 a가 어디야? 여기긴 해. 근데 여기 범위에서 요거 2분의 a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2분의 a가 여기 포함돼? 안 돼? 알아 몰라? 범위를 그럼 a 값의 범위를 다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못 풀게 됩니다. 알겠나요? 못 풀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얘가 이런 그래프일 건데 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범위는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러면 봐봐. 이렇게 봤을 때 범위 안에서 누가 제일 커? 얘네. 그 다음 얘네. 그치? 그럼 f-3이랑 f0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이게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근 두 개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까지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해주면 돼요.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계산을 좀 하면은 f-3은 6a는 0보다 6a는 18 얘는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 다 성립하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마다 여러분들 이제 사고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풀지? 무조건 이건가? 또 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